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45는 국권의 피탈 과정과 항일 의병 운동, 그 다음에 애국 계몽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오늘 포인트는 우리나라가 주권을 잃어버렸는데 가장 중요한 조약이 바로 을사늑약입니다. 요때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게 돼요. 이 내용 자체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국권의 피탈 과정을 먼저 봐야 되는데, 러일 전쟁부터 한일 병합인데 가장 중요한 게 을사늑약이니까 을사늑약 전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을사늑약의 내용은 외교권이 박탈되고 통감부가 설치가 되면서 초대 총통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옵니다. 근데 나중에 안중근의 총에 맞아서 죽어요. 자, 근데 을사늑약 전에는 러일 전쟁이 일어났는데 승기를 잡은 일본이 한일 협정서를 체결을 하면서 고문 정치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 영국과 러시아하고 각각 밀약 동맹 조약을 체결하면서 조선이 고립이 됩니다. 대한제국이 고립이 돼요. 그래서 을사늑약을 체결할 때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래가지고 헤이그 특사를 보냈지만 이것이 실패하고 고종이 강제 퇴위당한 다음에 정미 7조약을 체결하면서 군대가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10년에 한일 병합이 돼버리면서 조선 총독부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을사늑약이 체결됐을 때는 분노한 백성들이 을사의병을 일으켜요. 그리고 이 정미 7조약으로 군대가 해산되면서 이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를 한 게 정미의병입니다. 그리고 을사늑약을 전후해서 애국계몽 운동이 일어나는데, 여러 단체들 중에서 신민회가 가장 중요하니까 이 신민회는 정말 하나하나 모두 다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거 활동 중에서는 안중근이 여기 있던 그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을 하는데,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이 안중근이 동양평화론을 저술을 했다라는 내용까지 오늘 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 크게 두 개를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국권 피탈, 대한제국의 주권을 어떻게 빼앗기게 됐는지 그 과정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국권이 피탈되는 과정에서 우리 민족이 일본에 대한 저항 운동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로 나눠서 볼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국권 피탈 과정에서는 이 을사늑약이 제일 중요해요. 을사늑약. 요거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전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자세히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요 의병운동, 애국계몽운동, 의거활동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애국계몽 운동을 펼쳤던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신민회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을사늑약과 신민회, 요 두 개가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고종이 아관파천에서 돌아온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광무개혁을 시행했지만 시대착오적인 개혁이었죠. 그래서 이제 실패를 하고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이제 시작하는데, 오늘 배울 내용이 이 러일 전쟁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배울 거예요. 근데 별로 안 중요해. 얘네들은 별로 안 중요해.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돼요. 대한제국과 일본이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 전에 러일 전쟁에서 거의 승기를 잡은 일본이 먼저 한일협정서라 그래서 1차 한일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영국, 러시아 얘네들 같이 가스라 테프트 밀약, 제2차 영일동맹, 포츠모트 조약을 통해서 대한제국을 완전히 고립을 시켜요. 고립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을사늑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 이제 알아야 돼. 그래서 을사늑약이 일어난 다음에, 을사늑약이 일어난 후에 헤이그 특사를 보내서 고종이 퇴위가 되고, 그 다음에 정미 7조약을 맺으면서 군대까지 해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중요해요. 그러면서 요거를 통해서 이제 정미의병, 을사늑약을 통해서 이제 을사늑약 다음에는 을사의병이 일어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은
한일 병합이 되더라. 이런 내용을 배울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을사늑약을 위주로 해서 전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오늘 배울 내용은 아셨죠? 자, 그럼 기본서 188페이지를 먼저 볼게요. 188페이지. 자, 그러면 이제 러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차 영일동맹 용안포 사건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냐면 요거예요. 러일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제1차 영일동맹 용안포 사건, 그 다음에 고종이 중립국 선언을 합니다. 요런 내용이 있어. 근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한번 보자고, 내용만. 이게 러시아하고 영국하고 여러분들이 뭐 알 필요는 없는데 계속 이 식민지를 놓고 이 러시아의 남하 정책, 팽창 정책과 영국의 식민지 쟁탈전을 하는 이 정책이 세계사적으로 계속 맞부딪히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이 일본과 서로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1차 영일 동맹이에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이건 듣기만 하면 돼. 그래서 러시아 견제를 목적으로 영국하고 일본하고 이 섬나라 놈들끼리 서로 이제 손을 잡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은 그러니까 일본은 영국이 청나라에 대한 어떤 이권을 뺏어가는 거를 그냥 인정하고 영국은 대한제국에 대한 일본의 이권을 챙기는 걸 묵인을 하면서 러시아를 일본을 통해서 견제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영국은. 자,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용안포 사건이 일어납니다. 용안포 사건. 요거는 이 러시아 놈들이 뭐 위치 같은 거 몰라도 돼. 그냥 용안포라는 곳을 얘네들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조차지 억지로 빌려달라고 임차해달라고 조선한테 요구를 했다가 이 일본, 영국, 미국까지 달려들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해가지고 이 조차지로 인정된 게 아니라 그냥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개항장으로 바뀌게 된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 용안포를 불법 점거해서 조차지로 쓰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좌절됐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러시아와 일본이 대립이 본격화가 된 거예요. 용안포 사건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전쟁이 벌어지려고 하니까 고종이 잽싸게 우리는 중립국이야 라고 선언을 합니다. 전쟁에 휘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근데 뭐 아무런 힘도 없으니까 그냥 선언을 하면 누가 신경도 안 쓰겠죠. 그죠? 선언을 했다고 그냥. 그런 다음에 이제 러일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러일 전쟁이 이제 발발을 또 이 일본 놈들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해요. 아무튼 뒤통수 때리는데 일본이 뭐 있죠. 그래서 선제 공격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러시아 전쟁이 발생해. 그러니까 안 중요해. 여기까지는 내용이 그냥 뻔해요. 그래서 1차 영일동맹,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이 일본을 이용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었다. 그죠? 그리고 러시아가 용안포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요 용안포 사건은 러일 전쟁의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 그냥 한마디만 알면 돼. 고종이 중립국 선언을 했는데 뭐 아무도 신경 안 썼다. 이 정도. 자, 그래서 러일 전쟁이 일어났는데 자, 일단 한일 의정서라는 거를 일본 놈들이 대한제국, 뭐 조선이나 대한제국이나 뭐 실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앞으로 섞어서 쓰겠습니다.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자, 근데 지금 고종이 중립국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러시아를 선제 공격을 함으로써 정신이 없어. 러시아 놈들이.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어떻게? 그렇죠. 이 대한제국, 조선하고 전쟁에서 군사적 요충지나 시설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일본이 그 다음에 이 대한제국이 제3국가 조약을 체결을 일본과 상의 없이 하지 마. 이런 걸 체결을 해버렸어요. 근데 별로 안 중요해. 이제부터 중요해. 이제 2번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요 2번부터 지금 188페이지잖아요. 190페이지까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계속 이어져요. 왜 근데 이 한일 의정서보다 한일 협정서가 훨씬 중요하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 한일 의정서는 출제 빈도도 되게 낮은데 이걸 외우고 나면 이 한일 협정서하고 의정서하고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헷갈려요. 외우기가 되게 어려워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윗까지는 그냥 듣고 잊어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2번부터 제대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한일 협정서.
한일 협정서는 제1차 한일 협약인데 제2차 한일 협약이 그 유명한 을사늑약입니다. 그러니까 제1차는 뭐예요? 한일 협정서야. 요 내용부터 볼게요. 자, 여기 러일 전쟁 발발하고 그 다음에 한일 의정서 뭐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 한일 협정서부터예요. 자, 보세요. 한일 협정서가 1차 한일 협약인데 을사늑약이 2차 한일 협약이죠. 이름 다 알아놔야 돼. 요거. 자, 그리고 요거부터 좀 정리를 할게요. 1차 한일 협약, 한일 협정서에서는 고문 정치, 을사늑약, 2차 한일 협약에서는 통감 정치, 그 다음에 정미 7조약에는 통감 정치에다가 플러스 차관 정치. 아,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됐구나. 요거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보세요. 한일협정서에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그러니까 을사늑약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린 거는 을사늑약 전에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을사늑약 전이에요. 자, 요 한일협정서에서 고문 정치를 시행하는데 재정 고문으로는 메가타, 외교 고문으로는 스티븐슨을 임명을 해서 본격적인 이제 내정 간섭을 시작을 합니다. 이때 거의 이제 일본이 러시아의 승기를 잡아가던 때였어요. 그리고 이제 가스라 테프트 밀약, 요거는 미국과 일본이 제2차 영일동맹은 이름에도 나와 있지만 영국과 일본이 포츠머스 조약은 요거는 러시아하고 이제 러일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러시아하고 맺은 조약인데 밀약과 동맹과 조약의 내용이 하나같이 다 뭐냐면 일본이 대한제국 즉 조선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우리가 일본이 가질 테니 너희 미국은 필리핀, 영국은 인도, 러시아 너는 손 뗐으니까 앞으로 미국은 필리핀 마음대로 하고 영국은 인도 마음대로 하고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손 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이 세 밀약 동맹 조약의 특징이 뭐냐면 대한제국이 한반도가 고립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이런 강대국들한테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고립이 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는데 이때 정말 수치스럽게도 외교권이 박탈이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외교권이 박탈이 되면 거의 주권을 상실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다 거의. 그 다음에 통감 정치를 이제 시행을 해요. 이 두 개가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데 이때 이 을사늑약이 상당히 불법적으로 시행이 됐는 게 고종이 합법적으로 윤허를 안 했어요. 재가를 안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불법적이니까 이건 사실 무효예요. 무효 조약이야. 요거는. 그래가지고 그런 불법적이고 무효함을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 특사를 보냅니다. 사실 여기 좀 다른 중요한 일들도 있어요. 그건 너무 세세해서 이따가 기본서 보면서 하나씩 정리할 거고. 일단 이 헤이그 특사를 보냈는데 실패를 해서 이것 때문에 고종이 강제로 퇴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종의 아들인 순종이 왕위에 앉아요. 그러면서 그 순종하고 정미 7조약, 한일 신협약을 맺게 되고 그러면서 군대를 해산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다 의병 쪽으로 가서 정미의병이 나오는데 의병이 을미의병, 그 다음에 여기 을사늑약에서 을사의병, 정미의병 셋이 나오는데 을미의병이 진짜 군대까지 합세를 하기 때문에 규모가 제일 큽니다. 이따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후각서를 체결해서 경찰권이나 사법권까지 박탈하고 한일 병합 1910년도죠. 이때 완전히 국권을 공식적으로 다 잃게 되는 거죠. 조선 총독부가 들어오고 초대 총독으로 데라우치가 여기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서를 쫙 알아야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을사늑약 이후에 을사늑약 이전에 일어났던 일을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쉽죠? 이 내용이 쭉 연결이 그냥 쫙 되잖아. 여기에서 고문 정치를 시작해요. 그리고 요 대한제국을 고립시킨 다음에 을사늑약으로 외교권 박탈하고 이거에 부당함을 주장하다가 고종이 퇴위되고 그게 헤이그 특사죠. 헤이그 특사 때문에 고종이 퇴위를 당하고 정미칠조약을 맺으면서 이제 군대까지 해산을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기서 의병들이 일어나고 요 한일 병합 요게 되는 거죠. 기후각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합니다. 요거는. 자, 오케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까 여기서 봤던 내용들, 러일 전쟁, 을사늑약 전후에 있는 요 내용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요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봤으니까 기본소를 보도록 할게요. 기본소. 이제 하나씩 그냥 줄만 그어가면 돼요. 자, 우리 한일협정서, 요거 1차 한일협약이라 그랬습니다. 2차 한일협약이 뭐라고요? 을사늑약이라고. 이건 1차. 러일 전쟁에서 일본의 전세가 유리해지니까 한국의 식민지화 방안을 확정하는데, 자, 밑줄 그세요. 외교의 스티븐슨, 재정의 메가타를 고문으로 파견. 고문 정치. 고문 정치를 하게 된 게 요 1차 한일협약, 한일협정서예요. 스티븐슨은 이따 뒤에 나옵니다. 총 맞아서 죽어요. 그리고 메가타는 다음 핵심 주제에 나와서 이 화폐 정리 사업 미리 밑줄 그세요. 이건 다음 시간에 자세히 배울 건데 화폐 정리 사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볼게요. 189페이지. 이제 열강들이 일본 침략을 묵인하게 된 이런 미략이라던가 동맹들이 있었죠. 그죠? 자, 볼게요. 가스라 테프트입니다. 가스라 일본 놈이고 테프트 미국 놈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가 확실시 되니까 이런 미략을 해가지고 미국 애들한테 일본 놈들이 미국 놈들한테 야 필리핀 미국 형님들 다 가지세요. 마음대로 해도 우린 괜찮아요. 대신 요 한반도만 요 작은 조선만 어떻게 우리한테 그냥 주세요. 라고 하니까 미국이 알았어. 그렇게 해. 라고 한 겁니다. 원래 미국은 그러면 안 되죠. 이 나쁜 놈들. 그죠? 왜? 우리 거중 조정이란 걸 맺었잖아. 근데 그 내용도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나라가 힘이 세야 돼. 무슨 영원한 우방 뭐 그런 거 없어요. 아무튼 뭐 일본 놈들은 전통적으로 나쁜 놈들이고, 그죠? 미국은 한국한테 잘해줬다가 못해줬다가 막 그럽니다. 막.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일동맹은 보면 이건 제2차 영일동맹. 아까 1차 영일동맹에서는 이제 영국이 청나라를 마음대로 할 테니까 일본 너희들이 러시아를 견제해줘 이랬는데 2차에서는 영국이 인도를 마음대로 할 테니까 또 일본 놈들이 저기 영국 형님들은 큰 인도 가지고 노세요. 저희는 그냥 이 조그만 한반도만 어떻게 좀 우리가 마음대로 할게요. 그러니까 영국이 알았어 그렇게 해 라고 한 거죠.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놈들이 러일 전쟁에서 이기니까 포츠머스 조약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요 일본 놈들이 러일 전쟁 중에 요 독도를 시마네 현에 편입을 시켜요. 아무튼 하는 짓거리 보면 참 이놈들 욕을 먹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것 같아. 자, 아무튼 일본 놈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포츠머스 조약 체결이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이제 러일 전쟁에서 이겼죠. 러일 전쟁에서 이겼어. 그러니까 일본이 러시아와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해서 자, 밑줄 그세요. 요거 러시아는 일본의 대한 제국에 대한 이권을 인정하고 방해 간섭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그냥 이제 대한 제국 조선이 철저하게 고립을 당하는 거죠. 요게 무슨 조약이에요? 포츠머스 조약입니다. 요거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와 일본이 맺은 조약. 요걸 알아야 돼. 그 세 개 중에서 요 포츠머스 조약이 제일 중요해요.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대한제국을 고립을 시켰죠? 이제 을사늑약 들어가는 거예요. 을사늑약. 자, 5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을사늑약 볼게요. 자, 을사늑약은 요게 제2차 한일협약입니다. 연도까지 좀 기억해두면 이건 워낙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연도가 그냥 저절로 외워질 거예요, 여러분들. 뭐 억지로 외우는 건 아니고 을사늑약이 1905년인데 요게 열강으로부터 조선 점령의 묵인을 받은 일본이 덕수궁 중명전에서 을사늑약이 이거 봐요. 고종의 윤허 없이 강제로 체결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을사늑약이 무효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보세요. 이제 내용을 볼게요. 내용.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을사늑약이면 외교권 박탈 별표, 그 다음에 통감 정치 밑줄 긋고 별표. 그냥 시험에 외교권을 박탈당했다 이 말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통감 정치를 시작하였다 이 말 나오면 그냥
을사늑약인 거예요. 아셨죠? 근데 시험에 외교권 박탈이나 통감 정치를 해왔다. 아니면 통감 정치를 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오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안 주고 그 조약 내용 자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사료로. 자, 한번 볼게요. 외교권 박탈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한국 정부는 금후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지들이 무슨 공인중개사야? 자, 아무튼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도 하지 않기로 상약한다. 서로 약속한다고요. 그래서 라는 조항을 둬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했다. 그러니까 요게 외교권을 박탈한다는 얘기죠. 일본국이 중개하지 않으면 니들은 외교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통감 정치는 조약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서 한국 황제 폐하의 아래 한 명의 통감을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통감을 보내서 뭐 일종의 뭐 총리, 대통령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 한국 황제 누구예요? 고종을 그냥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죠? 통감을 뜻해 이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서 서울에 주재하며 친히 한국 황제 폐하를 궁중에 아련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니까 요 내용이 나오더라도 아 이게 을사늑약이라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초대 통감이 누구냐면 바로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총에 맞아서 죽은 이토 히로부미가 바로 요 통감 정치의 초대 통감으로 온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예요? 지금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이 됐고 그 내용은 외교권 박탈과 통감 정치의 시작인데, 자, 이러니까 이제 나라의 주권이 뺏기니까 이 을사늑약에 대한 민족의 저항이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 나오는데 요 내용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봐야 돼. 일단 다 알아야 돼,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요 을사 오적 암살 시도. 자, 나철 동그라미 5기호, 나철 5기호 밑줄 그으세요. 잘 나와요, 시험에. 나중에 뒤에 또 나올 거야. 자신회 밑줄, 자신회를 조직해서 을사늑약에 찬성한 을사오적, 이름 다 몰라도 돼요. 지금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람들도 많은데 이딴 놈들 외울 필요 없고 이완용 정도만 알아두세요. 이완용 등의 이 다섯 놈들이 있어. 을사늑약을 맺을 때 암살을 시도를 한다. 그래서 암살을 시도해요. 성공하진 못했지만. 그리고 을사의병이 나옵니다. 이거는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의병에서 자세히 볼 거예요. 여기 최익현이 나옵니다. 최익현. 도끼 들고 막 상소 올렸던 그 최익현 있죠. 최익현이에요. 개유상소 올려서 대원군이 하야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그 최익현입니다. 을사의병에서 나와요. 을미 사변에서도, 그러니까 그 단발령 을미 개혁에서도 또 상소문을 올린 그 최익현.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신돌석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의병 가서 이제 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을사늑약에서 을사오적 암살 시도가 있었고 자신회에서 을사오적 암살 시도가 있었고 을사의병도 일어났구나라는 거. 그 다음에 장지연 동그라미. 장지연은 시일야 방송대국을 황성신문에, 여기 황성신문에만 실린 건 아닙니다. 다른 신문에도 실렸지만 황성신문에 제일 먼저 실렸어요. 이게 밤새도록 우는 거야. 슬퍼가지고 밤새도록 운다는 그런 논설을 게재를 합니다. 장지연. 이거 알아둬야 돼요. 이 신문 이름까지 다 알아둬야 돼요. 이건 신문은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요거 을사늑약에서 지금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을사오적 자신의 이 나철 5기호가 자신회를 조직해서 을사오적 죽이려고 하고 을사의병이 일어납니다. 이건 나중에 뒤에서 볼 거고 장지연은 시리아 방송대국을 상성신문에 실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계속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시험에 나오는데 헐버트가 나오는데, 자 봐봐요. 우리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 미국이 거중조정,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거중조정해서 도와주기로 했잖아. 그래서 헐버트를 파견을 합니다. 헐버트 파견 밑줄. 헐버트를 파견해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거중조정을 요청했는데 또 차갑게 거절해요. 자, 그러니까 계속 외면을 당하는 거야. 이거 가스라 테프트 조약에서 이미 이거를 제거하게끔 해놨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4번까지 중요하고 이제 나머지 두 개는 그냥 한번 보시는 거야. 이거는 당연히 상소하고 난리가 났겠죠. 이상설 등이 을사늑약에 서명한 대신들 처벌과 조약의 폐기를 요구하는 상소운동을 전개했대요. 자, 그 다음에 항일 순국. 이거는 자결을 한 겁니다. 민영환, 조병세 등이 자결로서 을사늑약에 항거했다. 5번, 6번은 그냥 봐두시고 중요한 거는 1, 2, 3, 4번까지야. 요거. 자, 그런데 진짜 정말 중요한 게 이 6개를 다 합친 것보다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바로 요 헤이그 특사입니다. 헤이그 특사. 자, 헤이그 특사는 뭐냐면 네덜란드 헤이그가, 자, 밑줄 그세요. 네덜란드 수도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2체 만국평화회의. 자, 만국평화회의도 알아야 돼, 이름도. 만국평화회의. 특사를 이제 파견을 해가지고, 자, 계속 밑줄. 내용도 다 알아야 돼. 을사늑약이 무효고 불법하다는 걸 폭로해서 을사늑약이 무효야라는 거를 호소하려고 보냈는데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사람 이름도 알아둬야 돼. 누굴 보냈냐면 이상설, 이준, 이휘종. 다들 성씨가 이씨죠. 세 사람 다 알아놔야 돼요. 이름 다 알아놔야 돼. 이제부터 그동안 제가 이름 웬만하면 외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벌써 어디 나오냐면 나철, 오기호 잘 나오고요. 이상설, 이준, 이휘종 알아야 돼. 요거 이름을 이제부터 이름을 외워야 됩니다. 지금 이제 핵심 45부터는 제가 이름 외우라는 거 좀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을사늑약을 부당함을 알리려고 했으나 일본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실패하게 돼요. 근데 헤이그 특사를 보내니까 이제 일본 놈들이 고종 안 되겠네 이놈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고종을 퇴위를 시킵니다. 자, 그래서 고종이 강제로 퇴위가 돼요. 그래서 헤이그 밑줄 그세요.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 후 순종이 조약을 체결한 게 바로 정미 7조약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별표. 군대를 해산시켜요. 군대 해산으로 정미의병이 일어납니다. 자, 읽어볼게요. 대한제국 군제를 강제로 해산했고 시위대 대대장 박승환이 자결을 해서 항거했고 해산된 군인들이 정미의병에 합류했다. 이거 나중에 뒤에서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차관 정치 밑줄.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 사람을 한국의 관리로 임명한다. 이게 지금 요 조항이 나오면 이게 뭐예요? 통감이 추천한 일본 사람을 한국의 관리로 한다는 게 바로 차관인데, 그러니까 통감 정치가 끝나고 차관 정치가 된 게 아니라 통감은 계속 있는 상태에서 차관을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요거. 자, 요 조항이 들어가서 정미 7조약에 요게 차관 정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보면 이게 정미 7조약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라는 조항이 있어 대한제국 각 부서의 일본인 차관을 임명하여 차관 정치를 시행했다. 그러면 우리가 정미 7조약에서는 뭘 알아야 돼요? 군대 해상과 차관 정치.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한 기후각서를 체결을 하게 되죠. 자, 이제 볼게요. 기후각서를 체결하는데 이때는 자, 밑줄 사법권 박탈하고 경찰권까지 박탈을 합니다. 나라가 아니죠. 이제 이 정도 수준까지 갔으면 이미 99%는 식민지랑 마찬가지죠. 도장만 안 찍었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한일 병합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영구적으로 일본에 양도하여 국권을 피탈한다. 뭐 그리고 밑줄 보세요. 통감인 데라우치와 총리 대신 이완용이 체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 밑줄 조선 총독부가 설치되고 이 통감이었던 데라우치가 이토 히로부미 총 맞아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통감이었던 데라우치가 요게 초대 총독으로 임명됩니다. 이 데라우치도 알아두시면 좋아. 알아두시면 시험에서 사료가 나올 때 데라우치가 나와서 어쩌고 하면 아, 얘 초대 총독이네. 이때부터 이제 일제강점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1910년도부터 일제강점기. 데라우치 정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근데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아까 여기 나철 오교 자신회에서 을사오적을 암살 시도하는 나철 오교하고 아까 헤이그 특사의 이준
이상설, 이휘종 있죠. 오늘 나온 사람들 이름 중에선 이 5명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뒤에도 계속 나오거든요. 꼭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국권 피탈 과정을 봤어요. 여기까지 쭉 가는데 여러분들이 순서는 그냥 내용을 알면 저절로 다 외워지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아까 우리 정리했던 거. 자, 한일협정서 1차 한일협약에서 고문정치 시작했고 메가타, 스티븐슨 이따 다 등장합니다. 뒤에 요 미략 동맹 조약을 통해서 한반도가 고립이 됐죠. 그리고 을사늑약에서 외교권 박탈, 통감 정치 시작하면서 이때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와요. 나중에 안중근 의사에게 총 맞아서 죽죠. 그래서 요 헤이그 특사를 보내서 무효임을 주장하려다가 고종 퇴위당해. 그 다음에 정미 7조약을 맺으면서 군대 해산시키고 차관 정치를 시행하죠. 기후각서에서 경찰권, 사법권 박탈당하고 한일 병합이 되면서 이제 조선 총독부 초대 총독으로 데라우치가 오게 됩니다. 요 내용을 순서대로, 순서는 별 걱정이 없어요. 스토리가 다 이어지니까. 을사늑약 전후냐? 일단 그거를 먼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제 191페이지. 그 일본에 대항한 이제 민족의 저항 운동 중에서 첫 번째가 요 항일 의병 운동인데, 항일 의병 운동은 우리 이전에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시해 당하고 그 다음에 을미개혁에서 단발령 때문에 을미의병이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요거는 한참 전에 얘기해요. 그 내용까지 같이 묶어가지고 이 항일 의병 운동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병을 크게 3개로 나눌 수 있는데 을미의병은 원인이 을미사병과 단발령 때문이고요. 의병장 2명은 그 2명씩만 알아두자고요. 사실 많이 알아두면 좋은데 우리 뇌에 한계가 있으니까 벌써 지금 우리 사람 5명이나 외웠죠. 2명씩만 더 외워요. 유인석, 이소웅이 요 을미의병의 의병장, 대표적인 의병장 아셔야 되고요. 양반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을사의병은 을사늑약 때문에 주권을 빼앗겨서 분노에 찬 의병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 최익현, 신돌석은 이름에서 보듯이 평민의병장입니다. 최익현은 개유상소 올리고 도끼 들고 상소했던 그 최익현이에요. 정통보수, 정말 그 보수 중에 보수죠. 최익현. 그 다음에 정미의병은 원인이 정미 7조약으로 이제 군대가 해산되면서 이 정식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2사람 알아둬야 됩니다. 이인영과 허희. 그래서 이 의병이 규모가 굉장히 컸어요. 규모가 굉장히 커가지고 거의 4만, 5만에 육박했습니다. 그래서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작전을 수행을 하려고 그랬어. 근데 바로 코앞에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원인은 여러분들이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원인은 여기 다 나와 있어. 앞에 을미, 을사, 정미 나와 있잖아요. 을미사변, 을미개혁의 단발령. 을사의병은 을사늑약 때문에 일어났어. 정미의병은 정미 7조약의 군대 해산 때문에. 그죠? 사람 이름 좀 외워줘요. 사람 이름은 이인영하고 허위는 금방 외워집니다. 왜냐면 이 둘이, 특히 이 사람이 굉장히 뭔가 굉장히 우리한테 충격적인 일을 하게 되면 기억이 남거든요. 그래서 기억한다고. 최익현도 우리가 계속 봤기 때문에 기억해요. 신돌석은 이름이 되게 평민스러워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4명은 기억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 유인석과 이소웅은 기억이 잘 안 나요. 여러분들이 잘 안 외워진다고. 수험생들이 많이 고통을 호소해. 선생님, 이 4사람은 외우겠는데 유인석과 이소웅은 진짜 안 외워지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안 외워지면 그냥 이 4사람이라도 외우세요. 아셨죠? 자, 그 시험장에서 우린 객관식 시험이니까 딸딸 외우면 최고인데 기억이 안 나면 우리가 한번 외우려고 노력을 했죠. 이 뇌 속에, 그러면 뇌 속에 아주 희미하게라도 잔상이 남아 있어. 그것만 가지고도
객관식을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외우려고 노력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자, 그럼 각 이제 을미의병부터 보겠습니다. 을미의병부터. 자, 그러면 자, 원인 알아야지. 을미의병은 당연히 명성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병과 단발령 때문이다. 그래서 주도 세력이 주로 양반 출신이에요. 위정척사 사상을 가진 양반 출신인데, 자, 밑줄 유인석, 이소홍 등이 주도했어요. 그리고 동학의 자녀 세력도 가담을 합니다. 근데 해산은 어떻게 하게 됐냐면 아관파천, 그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갔죠. 그러면서 친일 정권이 무너지면서 고종이 단발령을 철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 그 해산해. 단발령 머리 이제 안 잘라도 되고 이미 명성황후는 죽었잖아. 내 아내는 죽었잖아. 그러니까 그냥 해산해도 돼. 해가지고 해산을 했어요. 자, 을미의병 끝. 결국은 여러분들이 외울 건 이 두 사람밖에 없어. 외울 게 이 두 사람밖에 없네. 그죠? 자, 안 외워줘도 괜찮아요. 이제 을사의병은 이제 늑약이 체결되자 조약 폐기 및 친일 내각 타도를 내세우고 무장항전을 벌입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주도 세력은 최익현, 뭐 민종씨까지 알면 좋은데 그래도 최익현하고 평민의병장 출신 신돌석까지 알아두세요. 이게 뭘 뜻하냐면 평민들과 농민들의 참여도 굉장히 컸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이 최익현 같은 경우에는 의병을 일으켰는데 이 일본 놈들이 일본군하고 광군하고 같이 와요. 이 의병을 진압하라고. 그러니까 이 최익현은 내가 일본 놈들이랑은 싸우겠는데 이 황제의 군대인 조선의 군대인 광군하고는 싸울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진해서 체포를 당합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쓰시마 섬에 갇히게 되는데 여기서 일본 놈들이 주는 음식이나 물은 안 먹겠다 해서 그냥 곡기를 다 끊어버려서 그냥 거기서 순국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죽어요. 그냥. 정말 그 정신이 정말 그 대쪽 같은 그런 보수적 중에서도 보수죠. 그죠? 자, 현대인의 눈에 보면은 되게 융통성이 없고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최익현에 대한 그 어떤 평가? 그런 게 극과 극입니다. 뭐, 아무튼지 간에, 네, 그렇게 두 사람은 알아둬야 돼. 최익현, 신돌석.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시험에 잘 나온 거는 역시 이 정미의병입니다. 정미의병. 요거는 원인까지 꼼꼼하게. 자, 밑줄. 군대가 해산됐죠. 그래서 요거, 이 사람은 꼭 알아둬야 돼. 박승환 동그라미. 박승환. 이 시위대에 대대장 박승환이 자결을 해서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의병으로 봉기를 하게 된 거예요. 박승환의 자결. 요거 꼭 알아둬야 돼요. 요거. 이 박승환이 자결하면서 나라를 뺏기면서 일본 놈도 하나도 못 죽였는데 이 군대까지 해산하게 되니 이제 뭐 살아서 무엇하리 하면서 그냥 자결을 합니다. 분노 폭발을 했겠죠. 이 군인들이. 그래서 해산된 군인이 의병에 합류하면서 군사력이 굉장히 강화돼서 이게 의병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규모가 5만에 가까웠고요. 전투가 요게 한 1907년부터 8년까지 한 2,000번 넘게 싸웁니다. 이 전투의 횟수가 그렇게 많았어요. 굉장히 격렬하게 싸운 거죠. 그죠? 자, 그러다가 이제 우리 의병들이 다 모여서 서울을 되찾자. 그래서 자, 이거 알아야 돼. 우리 정미의병은 그래서 중요한 게 박승환 알아야 됩니다. 박승환의 자결이 이 정미의병을 봉기를 촉발한 경우 저희 밑줄 13도 창의군으로 다 모여서 서울을 뺏자. 서울 진공 작전으로 하기로 해요. 그래서 자, 1만여 명의 의병이 경기도 양주에 집결해서 이인영 동그라미, 이인영 알아야 돼.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허위 동그라미. 자, 그래서 요 이인영 허위 알아야 됩니다. 이인영 허위 나오면 13도 창의군 서울 진공작전 정미의병, 그리고 박승환도 알아야 돼. 정미의병. 선생님, 사람 이름 외우기가 너무 힘든데요? 아, 괜찮아. 왜냐면 몇 번 문제 풀다 보면 다 외워져요. 지금 당장은 안 외워줄지라도 오늘 좀 사람 이름 많이 외웠죠?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름 외우는 거예요. 이 의병장들 중에서 박승환, 자결, 그리고 의병장 이인영, 허위. 자, 군사장으로 해서 연합군인 13도 자 창의군을 결성해서 서울 진공작전을 계획했어. 그래 가지고 근데 여기서 좀 각국 영사관에 의병을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승인해 줄 걸 요구했거든요. 근데 이미 외교적으로 고립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독립군으로서 인정을 못 받았어요. 독립군으로서 인정을 못 받았고 일본의 반란군으로서밖에 명분이 안 서는 거예요. 대외적으로. 그 두 개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죠? 자, 그래서 승인해주고 요구했는데 이게 안 됐어요. 이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런 참고로. 그리고 이인영, 충격적으로 이 이인영이 바로 지금 이제 양주에서 모여가지고 그 서울까지 다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시작하기만 하면 되는 바로 그 순간에 동대문까지 왔다 그래요. 근데 그때 부친상을 당해가지고 나 야, 미안한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나 상진해야 돼 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총대장이 없어지니까 허위가 대신 이제 대장이 됐지만 대장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많이 전력이 약해졌겠죠. 그래서 일본의 반격으로 인해 서울 진공작전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창의군이 해산을 했어. 13도 창의군이 해산을 해서 또 소규모로 흩어져서 유격전을 전개하게 되고요. 그런데 일본의 남한 대토벌 작전, 그야말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면서 다 싹 쓸어버리는 이런 대토벌 작전으로 크게 위축이 되고 결국은 이제 의병들이 만주, 연해주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독립군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스토리가 쭉 나오죠. 자, 봐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일본의 남한 대토벌 작전 그리고 뭐 이인영의 부친상 뭐 이런 것까지 기억할 필요 없어. 제가 왜 이걸 썼냐면 이렇게 충격적인 일을 한 사람이 이인영이라고 해야지 이인영이란 이름이 더 기억이 잘 되겠죠. 그죠? 자, 봐봐요. 우리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자고. 정미의병. 군대 해산으로 박승환, 이름 알아요. 박승환이 자결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군대 해산으로 의병이 정말 정식 군대의 무기들도 다 갖추고 굉장히 규모가 커서 굉장히 많은 전투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들 모여서 13도 창의군을 결성해서 서울 진공작전을 하려고 했어요. 이때 누가? 이인영이 총대장이고 허위도 같이 갔었죠. 이인영, 허위. 근데 이인영이 부친상 당했다 그래가지고 가서 아무튼 졌어요. 그래서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이 대토벌 작전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위축돼서 결국은 만주, 연해주 쪽으로 이동해서 독립군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뒷얘기보다는 그냥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박승환 자결로 13도 창의군을 이인영과 허위가 모아서 서울 진공작전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게 정미의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애국계몽운동은 192페이지입니다. 의병운동이랑은 좀 결이 다른 게 의병운동은 우리나라로 쳐들어온 일본 놈들 쫓아내자 이런 건데 요 애국계몽운동은 국제관계를 적자생존의 원리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짐승이 약한 짐승, 크고 힘센 짐승이 약한 짐승 잡아먹는 건 당연한 거니까 큰 나라가, 힘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쳐들어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해. 그러니까 우리는 실력을 양성해서 국권을 회복하자라는 운동이 바로 애국계몽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 단체가 있어요. 되게 많은 단체가 있는데 우리는 신민의 보안에 대한 자강회 요 정도만 보자고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요 신민회입니다. 신민회. 신민회는 쌍가로 1번부터 5번까지 싹 다 알아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요 신민회를 누가 조직을 했는지 사람도 나오는데 일단 여기 안창호부터 이동영 다 아시면 좋은데 일단 3명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안창호, 양기탁, 이회영. 신민회를 조직하였다.
주로 시험엔 안창호, 양기탁이 신민회를 조직하였다. 안창호와 양기탁을 중심으로 신민회를 조직하였다. 이렇게 답으로 많이 나오고, 이 이회영은 신민회 관련도 나오고 단독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진짜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인데 사실 조선 최고의 갑부였어요. 재벌이었어요. 그때 당시로. 근데 이 일본 놈들한테 나라를 뺏기니까 자기 이 6형제였는데 6형제 모두가 다 독립운동을 하러 재산 처분하고 그 돈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던 그런 형제들이었습니다. 이회영. 요 세 사람은 꼭 알아놔야 돼. 여러분들 반드시. 나중에 뭐 유튜브로 제가 여기 있는 정말 이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거든요. 자기 한 몸 희생해서 나라를 되찾는데 온몸을 불사르신 분들인데 정말 기회가 되면 유튜브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신민회에서 중요한 게 또 이게 있어요. 이제 이 별표. 공화정. 그동안은 다들 왕이나 황제가 필요한 전제군주나 입헌군주제를 주장했는데 신민회는 왕 같은 거 필요 없어. 공화정 체제의 근대 국가를 수립해. 공화정을 주장했어요. 공화정. 신민회. 오케이. 뭐 실력 양성을 통한 국권 회복. 요건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주요 활동도 시험 문제 무지무지하게 잘 나옵니다. 자, 일단 학교 설립에서 안창호는 평양에 대성학교를, 자, 여러분들이 평양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안창호는 대성학교, 그 다음에 이승훈은 오산학교를 설립했어요. 정주 몰라도 돼요. 정주는 평안북도에 있는 건데 아무튼 몰라도 돼. 어딘지 몰라도 이승훈 오산학교, 안창호 대성학교, 누가 세웠다? 신민회 일원이었던 안창호, 이승훈이 대성학교, 오산학교를 세웠네. 학교를 설립했네. 꼭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태극서관 별표. 태극서관도 시험 문제 무지 잘 나오는데 여기 서자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서자가 들어가니까 서관이니까 서적을 출판하고 보급하는 곳이에요. 태극서관. 태극서관, 신민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방직공장, 여기도 밑줄, 자기회사 등을 설립하여 민족산업 육성대목. 민족산업을 육성하는 때 이게 힘을 키우는 거예요. 교육에 관련된 서적들. 그다음에 지식의 보고죠. 이 책들이. 그 다음에 또 산업도 육성을 했습니다. 이런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자, 4번 서간도 삼원보에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는데 삼원보가 어디냐면 서간도가 봐봐요 여러분들. 여기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강이 압록강이고 이 강이 두만강이거든요. 근데 요 백두산 쪽에서 또 이렇게 송화강이라고 지나가. 그래서 이 왼쪽이 서간도고요. 이 오른쪽이 북간도고 여기서 여기가 연해주야. 그러니까 여기 북간도, 서간도, 북간도, 그리고 연해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서간도에 여기 삼원보이지. 서간도에 삼원보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기지를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밑줄 서간도 삼원보에 독립운동 기지를 설치. 삼원보 알아도 돼요. 서간도 삼원보. 그 다음에 신흥강습소라 그래서 군인을 양성하는 거예요. 독립군을 양성을 합니다. 그래서 신흥강습소를 설립해서 요게 나중에 뭘로 바뀌냐면 이것도 알아둬야 돼요. 신흥무관학교로 개편됐어. 이 내용까지 알아둬야 돼. 신흥강습소, 이제 앞으로 이런 뭐 군사 독립군들 그리고 군사 조직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미리 신민회의 서간도 삼원보의 신흥 강습소 미리 다 알아놔야 돼. 이게 약간 좀 여러분들이 잘 안 헤어지면 이거 왜냐면 여기에서 자리를 확실하게 잡아야지 뒤에 나오는 뭐 독립군들이나 이름이 되게 비슷비슷하거든요. 여기서 미리 외워놔야지 뒤에 가서 안 할 걸요. 그러니까 이거 확실하게 알아둬야 돼. 약간의 힌트는 이게 여러분들이 봐봐요. 이거 지금 신민회죠. 이게 다 시옷이야. 신민회, 서간도, 삼원보, 신흥강습소, 신흥무관학교. 너무 좀 저열한, 너무 좀 비겁한 꼼수긴 한데 아무튼 외워야지. 어떻게든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서간도,
신민의 서간도 사문부의 신흥강습소. 요 신흥강습소가 나중에 신흥무관학교로 개편됐습니다. 자, 그리고 해산도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해산 별표. 해산이 잘 나오는데 일본이 조작한 백오인 사건으로 나중에는 와해됩니다. 백오인 사건 네모. 이 백오인 사건이 어떤 거냐면 그 안명근이라고 있어요. 안명근이라고 안중근 의사의 사촌 동생인데 모금 운동을 하다 걸렸어요. 근데 이 일본 놈들이 조작을 해가지고 데라우치 총독의 암살 사건이라고 이거를 어떻게 덤탱이를 씌워가지고 거의 600여 명을 검거하고 105명을 유죄로 투옥시킨 사건입니다. 이때 이제 신민회가 비밀 결사 조직인데 이때 드러나가지고 와해가 돼요. 요거 때문에. 근데 내용 같은 건 알 필요 없어요. 내용 같은 거는 뭐 알 필요 없고 그냥 여러분들은 아, 백오인 사건으로 신민회가 해산했구나. 요 정도 아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보완회가 나오는데요. 보완회는 여기 있는 송수만 이상설들이 보고감리를 기초로 해서 서울에 설립했다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뭐 송수만 이상설 이름 몰라도 됩니다. 괜찮아. 그냥 서울에 설립한 게 보완회인데 요게 별표예요. 요거. 일본 놈들이 자, 황무지 개강권을 요구했는데 이에 대항해서 반대 운동을 해서 이를 저지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죠. 보완회는. 일본 놈들이 얼마나 개소리를 짓거리냐면 조선의 황무지를 자기들이 개간을 해주겠대. 근데 개간하면 그 땅은 내 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헛소리죠. 그죠? 자, 뭐 개간해서 거기에 나오는 이익의 몇 퍼센트는 우리를 줘. 뭐 이러면은 몰라도 그 황무지를 개간해서 땅을 통째로 달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 진짜 하는 짓 보면 얘네들 진짜. 자, 분노가 치밀어 올라도 참아야 돼, 여러분들. 자, 그래서 아무튼 이게 저지 있어. 그게 보완해. 보완해 하면 황무지 개간권 요구 저지. 야, 오케이. 시험에서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한자강회. 이 대한자강회는 원래 이 일진회가 이 일본 앞잡이들이 모인 그 단체가 일진회예요. 근데 이 일진회의 반민족적인 행위를 규탄하는 그런 그 단체가 있었는데 그게 헌정연구회라고 있었어. 헌정연구회. 근데 일진회하고 각을 세우다가 통감부의 압력으로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헌정연구회의 후신으로 나온 게 바로 대한자강회예요. 이 일본은 참고로 알아두시고 요거를 알아야 돼요. 요게 별표.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다가 해산됩니다. 강제로 해산이 돼요.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 네모. 요거 대한자강회. 자, 일본은 참고. 자, 됐죠? 그래서 신민회는 그 숨소리 하나하나까지 다 외워야 돼. 사실은 신민회도 양이 엄청 많은데 제가 줄일 만큼 줄인 게 저거예요. 그게 다 알아야 돼. 반드시 알아야 되고 보완회는 황무지 개강권, 대한자강회는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하다가 해산됐다. 여기까지. 자, 의거 활동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나 아니면은 그 반민족적 인사를 찾아가서 제거, 뭐 그냥 잡아 죽이는 거죠. 그죠? 자,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전명훈 장인환의 스티븐스 요것도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와요. 근데 요 전명훈과 장인환이 스티븐스를 2인 1조로 가서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따로따로 서로 일면식도 없는데 따로따로 가가지고 때마침 거기서 동시에 얘를 사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스티븐스가 누굽니까? 그렇지. 우리 제1차 한일협약에서 외교 고문으로 들어왔는데 미국에서 총 맞아서 죽어요. 얘가 미국 가가지고 헛소리를 이제 너무 심하게 하니까 뭐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조선 국민들이 모두 환영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열이 받을 대로 받아가지고 저격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하죠.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사살. 만주 하얼빈역에서 초대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시험에는 요 별표.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이 시험에 잘 나와요. 동양평화론을 저술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서양 열강들이 쳐들어오니까 한국하고 일본하고 중국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지. 일본 네가 망나니처럼 설치면서 좀 그러지 말아라.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재명은 이완용을 명동성당 앞에서 암살을 하려고 했으나 중상을 입히는데 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전명훈, 장인환, 안중근, 이재명 셋을 꼭 알아둬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뒤에 일제강점기 1910년부터 일제강점기 아닙니까? 일제강점기 때부터 나오는 많은 의사들이 있어요. 윤봉길 의사, 나석주 의사 나오는데 여기 있는 안중근 의사라던가 여기 나오는 의사들은 자, 일제강점기 시작하기 전에 지금 요 의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꼭 구별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요거 특히 요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이 안중근 하면 요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다는 내용보다 동양평화론이 훨씬 더 잘 나와요. 자, 우리 포인트 보자고요. 자, 국권의 피탈 과정. 러일 전쟁에서 어느 정도 승기를 잡은 일본이 한일 협정서 1차 한일 협약으로 고문 정치를 시행하죠. 이때 재정 고문으로 메가타, 외교 고문으로 스티븐스를 보냅니다. 그리고 가스라 테프트 밀약, 미국하고 영국하고는 제2차 영일 동맹, 러시아하고는 포츠모스 조약을 맺음으로써 이제 대한제국이 고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을사늑약이 체결이 됩니다. 이때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통감부가 설치된다. 이건 진짜 시험 문제 너무 잘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을사늑약의 고종이 윤허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무효를 주장을 하는데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죠. 이준, 이휘종, 이상설 알아야 돼요. 근데 이 헤이그 특사가 실패하고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는데 이 다음에 고종이 퇴위되고 순종하고 정미 7조약을 맺으면서 군대를 해산하게 돼요. 이때 을사늑약에 따라서 을사의병이 일어나고요. 최익현 신돌서, 그 다음에 정미의병, 여기 서울 진공작전을 시행하죠. 여기서는 이인영 허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일 병합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애국계몽, 의병운동 말고 애국계몽운동으로서는 우린 신민회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민회에 대한 내용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보안에 대한 자강회 또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의거 활동은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서 죽이고 동양평화론을 리순 감옥에서 저수를 하다가 이제 사형을 당하죠. 이제 이런 내용까지 다 살펴보고 이제 우리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